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안 켜고 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장대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본 지방 대도시의 거주지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아직 이게 제가 현직에 있다 보니까 이 해외 조사를 나가기가 더 어려워가지고 이 2020년 2월에 이제 조사를 갔었고 그 이후로 이제 장기간 이제 조사를 가지를 못하면서 좀 이 연구 방향을 좀 이제 틀었어요. 방향을 바꿔가지고 좀 기존에 보고 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소재들을 재구성하는 중이라서 좀 아직 정리가 덜 돼 있어가지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내용은 이제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국가인 일본의 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구 가구 데이터 이런 거 간단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국토 계획하고 주생활 기본 계획하고 이런 거에 목표하고 시책들을 중심으로 좀 내용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목표나 시책을 통해서 인구 감소나 고령화 시대에 국토 공간이나 도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총무성에서 지금 제가요 화면이 다 안 보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총무성에서 내각부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자료고요. 이건 검색하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2020년이 지금 되어서 이제 인구 감소는 벌써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총 인구 1억 2,6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2010년 이후부터 이제 감소,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대도시에서도 감소 추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20년 기준 2019년에 28.4%, 20년에 28.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도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고요. 다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통계 데이터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가구도 이제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가구 구성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특성을 같이 보이는데요. 이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구 수는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요. 당연히 이제 부부자녀 세대는 감소를 하고 부부 세대나 편부모 이제 자녀 세대, 그다음에 단독 가구 이제 1인 가구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이제 형태에서 보면 이제 일본은 단독 주택이 굉장히 이제 중심적인 국가인데요. 이제 이전에는 이 단독 주택이 65.1%였다가 이제 이건 2008년 기준이긴 한데요. 2008년에 봤을 때도 벌써 단독 주택이 감소하고 공동 주택이 많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동 주택 안에서의 이제 세부 사항을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공동 주택이 우리나라의 빌라랑 좀 비슷한 형태인데 층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는데요. 이 6층 이상 중에서도 15층 이상이 굉장히 고층 아파트에 해당을 하는데 이 15층 이상 아파트가 이제 76% 이상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 공동주택 아파트 형태랑 단독주택이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대표적인 두 개의 주택 형태이긴 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단독주택으로 대표되던 형태가 비슷한 비중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은 센다이시고요. 오른쪽은 여기 나고야 성이 보이거든요. 나고야시의 전경을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면 대체로 이제 중앙부 이제 이 중심이 센다이역이라든지 아니면 나고야역이라든지 그런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층수가 높은 고층의 이제 뭐 맨션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상업 건물도 그렇고 나타나는 형태고요. 쭉 스카이라인이 교외로 빠질수록 스카이라인이 점점 낮아지는, 그래서 교외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입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 국토 형성 계획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2015년에 이제 국토 형성 계획이 나왔고요. 2015년 이후에 2020년에 또 주생활 기본 계획이 2021년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잠깐 보실 건데요. 요 이제 국토 형성 계획의 이제 이 발표 자료 중에서 보시면 이제 클라센의 이제 도시화 발달 모델 중에 하나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현재는 여기 제 도시화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제 뉘앙스를 비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토를 어떻게 형성해 갈 거냐에 쭉 이제 내용을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은 콤팩트, 그러니까 압축 도시화를 하면서 이 압축 도시를 연계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국토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 도시 안에서 보시면 공간의 이용을 이제 특히 교외 지역 같은 경우에 교통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니까 교외 지역에서 이제 이제 조정 구역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설단이시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구역 안으로 이제 거주지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구역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도시 공간 자체도 압축적이고 압축적인 공간을 사이에 이제 이 교류가 대류가 형성이 되도록 만들고 국토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제 구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보시면 콤팩트 더하기 네트워크 이런 얘기 많이들 많이 이제 연구도 되고 있고 한데요. 이것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구조이면서 국토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국토 공간 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 형성의 목표와 미래 사항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국토를 둘러싼 시대의 조류나 과제를 봤을 때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자연재해가 심한 국가니까요. 자연재해 그리고 노후화된 도시나 뭐 거주 지역이나 이런 거 인프라, 그다음에 환경 보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들어와 있고요. 저탄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치관이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있고 우리 다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체의 역할 확대 그리고 다양한 주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재해에 대해서 안전하고 안심한 이 어떤 국토의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오고요. 국토 공간의 변화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사용하지 않는 용지나 황폐한 농지 그리고 빈집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생활 기본계획이라고 해서요. 이제 뭐 주거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경에 보시면 인구 감소, 저출산, 그다음에 자연재해, 거주지의 안심된 거에 더해서 이 기술 혁신과 이제 디지털 전환에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오고요. 이거랑 관련을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생활 양식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거주지에 대한 것도 다양해지고 두 개 지역에서의 거주, 지방 거주, 요즘 많이 나오는 워케이션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시책을 보시면 이제 뭐 주 핵심적인 것만 보면 목표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새로운 일상과 디지털 전환이 있으니까 새로운 거주 방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를 고려해서 안전한 주택지 그다음에 거주자 커뮤니티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세대가 거주하기 쉽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세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 세대가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마치스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이제 공간을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주택 재고, 그 주택 산업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탈탄소화 사회에게 나오면서 동시에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학기 때부터 센다이시하고 이제 대전시를 비교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센다이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다이시는 인구 규모가 약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00만, 110만 정도 되는 이제 도시이고요. 이 도호쿠 지방이라는 지방, 도쿄를 중심으로 동일본에 해당하는 이제 북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과 도호쿠 지방의 인구 증감을 비교를 했을 때 이 파란색이 이제 일본 전국에 해당하고요. 아무래도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국 대비 감소가
이제 좀 덜한 측면은 보이고요. 도호쿠 지역은 전국 대비 굉장히 인구 감소율이 조금 이제 좀 높은 이제 지역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봤을 때 2045년쯤 되면仙台시도 전국 평균에 수렴하는 이제 인구 감소의 비율이 수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구조를 보시면 이제 2015년 이후 인구 정체기에 해당하고요.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2020년 기준 고령화율 25%인데요. 제가 일본에 살던 2010년도 고령화율이 19%였는데 이때도 벌써 버스 타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 이제 더 높아졌으니까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된 이제 직접 현재 들어가서 보면 이제 더 많이 그런 특성이 보이는 이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주택과 세대의 상황을 보시면 이제 전국 대비 빈집 비율은 이제 낮은 편인데 빈집 비율이 11.1%에 해당하고요.仙台시 이제 일본 전체적인 특징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자가 비율, 자가 소유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仙台시는 독신 세대가 40%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17.1%에서 이 독신 세대와 부부 세대만을 합했을 때 이제 전체 60%를 넘기는 특징을 보여주고요. 65세 이상의 세대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도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전체 65세 이상의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세대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도 약 30% 정도의 특징을 보입니다. 2015년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산티아시아의 도시계획을 보시면요. 기본방침이랑 부분별 방침에서 저는 주로 거주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방침에서는 도심의 재구축 측면에서 이제 거주지가 언급이 되는데요. 도심의 상업 업무 거주지역의 혼합적인 토지 이용을 기능이 혼합적으로 이제 포함된 것에 대해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문별로 봤을 때 시가지에서 도심 이렇게 나누었을 때 교외 거주구역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 교외 거주구역에 대해서 결론은 사람들이 많이 예전의仙台시 같은 경우에는 교외 지역을 굉장히 줄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도시계획적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어떤 연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교외 사람들은 교외에 거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이제 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시기능 확보의 측면에서 교외 거주구역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안전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주지역으로 형성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는 보시면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메슈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이 이제 100m 단위 가로 세로 곱하기 100m 단위 네모 안에 이제 그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거를 다 추적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전체仙台시이고 이 중심에 여기仙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仙台의 중심 지역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대전으로 치면 이제 그 대전역 근처처럼 되는 지역이고요. 보시면 거리로 봤을 때 이 가장 가까운 야기야마 요 지역까지 약 3km에서 5km 정도 거리고요. 가장 멀리 있는 이 테라오카, 쯔르가오카 요 지역까지는 약 10km 직선 거리로 떨어져 있고 제가 아까 버스에 노인분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버스 타면 50분, 가는데 50분 걸립니다. 이렇게仙台역까지 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요 편의시설, 큰 병원, 주요 은행 이런 게 다仙台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대체로 65세 이상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보시는 것처럼 중심지에서 밖으로 벗어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외 주택 지역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생활 기본계획도 2021년에 새로 나왔는데요. 똑같이 여기도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주택 재고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仙台시는 동일본 대지진의 중심 어떤 대규모 피해 지역이었어서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게 이제 굉장히 앞선 전국 단위의 주생활 기본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지속 가능한 에너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는 거, 가치관이 변화하는 거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런 것을 반영한 주생활 계획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줄여보면 고령화 인구 감소, 재해에 대한 대비, 환경 문제 대비, 새로운 생활 방식의 반영 이런 것들이 주요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仙台시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에서는 이제 2010년 이후에 이런 컴팩트 플러스 네트워크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仙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외 지역의 이런 위기 상황들이 진즉부터 빨리 이제 보고가 됐던 상황이라서 99년부터 이제 기능 집약형의 도시 그리고 이제 기능 집약형으로 만들고 이제 주변 이제仙台시 외에 미야기현 안에 있는 다른 지역과의 이제 기능성 연결성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기본 목표 3개,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방향성 8개, 그다음에 여기는 기본 이제 전개 방향, 시책 추진 방향인데요. 여기 추진 방향에서 핵심적인 거를 보시면 이제 그 단독주택의 유지 관리, 맨션 등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주택 유통을 촉진하는 환경 정비, 기존 주택을 어떻게 활용을 중고주택인 거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젊은 층과 이제 아이를 키우는 세대에 대한 이제 거주에 관련된 내용과 고령자의 거주에 관련된 내용이 비중이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거주 선택지를 확보하는 이게 이제 이전에 비해서 더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령 가구가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보시면 여러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공생하는 이런 거주 환경에서 이제 빈집에 대한 대책,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의 내용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터뷰 조사를 했었는데요. 인터뷰 조사가 이제 타이하쿠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청에 이仙台시의 일부 구청에 해당하는 데 가가지고 그 마치즈쿠리하고 빈집 대책 부서 담당자하고 1차 인터뷰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모니와다이라는 요 교회의 65세 비중이 높아지는 요 지역에 가서 그 조나이가이라고 해서 지역 커뮤니티의 대표 랑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네. 조금 다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중고주택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고 매물도 없고 이제 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교회 만들었지만 대체로 이제 완료된 것으로 봐서 이걸로 인한 인구 증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교회 주택 단지는 어려운 거는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고 빈집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골치인데 사유재산이라 가지고 이걸 이제 처분하는 과정 혹은 살리는 과정 이런 것이 너무 어렵다.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서 최소한 10년, 20년 단위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모니와다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파트고요. 나머지 다 단독주택인데요. 고령화율 40%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이 이제 대표분이 70대여서 단가이 세대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 분들 70대 이상의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고 앞으로의 전망은 별로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이 많을 때는 몇 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십 명대로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교회 거주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번잡한 데는 싫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 지구에도 빈집은 있지만 많지는 않고 주로 외곽에 몇 개 버려진 데는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떨 것인가 이렇게 보다가 요즘에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워케이션도 그렇고 이제 러스팅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그리고 거주 다양성의 특징이 나타나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원도심에 2021년부터 인구 회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또 반대로 이제 반대까지는 아닌데 이제 원도심의 인구 고령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방 대도시도 이제 이런 인구 감소나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필요한 점 그리고 이제 거주 공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충분한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원도심의 인구가 증가한 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면서 결국 그런데 그런 방향 말고 다른 방향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좀 더
다양화하는 방향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도시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 내의 지역 간, 도시 간 연계성을 통해서 배제되는 지역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더 내용이 마무리가 되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